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트코인 ETF, 지금 올해 내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실제로 승인이 될까요? 또 승인이 된다면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 조정의 가능성을 언급을 하는데요. 자, 이것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시나리오가 크게 제가 세 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봤는데요. 하나씩 살펴보시죠. 먼저요. 12월 22일자입니다. 크립토퀀트의 주기영 대표. 약세장의 시그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다. 굉장히 이제 좋은 뉴스들, 요즘에 그냥 그 신문 지상을 도배를 하고 있죠. 비트맥스의 공동 설립자, 아서 헤이즈라고 있습니다. 명상 중에 신이 나타나서 솔라나를 매도하고 이더리움을 매수하세요라고 얘기를 나한테 걸어왔다. 자, 이제 그 유명 인사죠. 자, 이 친구 역시도 이제 솔라나를 팔고 지금 솔라나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 수익을 그대로 이더리움으로 매수해서 또 한 번의 수익 극대화를 깨야겠다라는 생각이죠. 전형적인 상승장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탐욕을 나타냅니다. 아서 헤이즈라고 해서 별다를 게 없네요. 비트코인 ETF 얘기로 한번 가보면요. 지금 fidelity, 블랙락, 아크 인베스트 같은 소위 말하는 그 현물 비트코인 ETF 신청자들을 이 스위스가 한 자리에 다 모이게 했답니다. 자, 이런 경우는 레어하다, 매우 드문 컨퍼런스 콜을 개최를 했다고 하죠. 자,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비트코인 ETF가 너무 그 승인이 임박해 있다. 이런 지표 중에 하나고, 지금 1월 10일까지 결정이 내려질 것, 모르는 분 아무도 없죠. 지금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거의 모든 ETF 제공업체가 타협점 찾기를 포기하고 SEC의 현금 전용 요구를 수용함에 따라 현금 전용 대 현물의 마지막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됐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그 어떤 기관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물 실제로 비트코인을 블랙락이나 피델리티가 사서 별도로 이제 보관을 어디에 하고 해주겠죠. 근데 이제 그 기관이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 올라서 이거 이제 팔고 싶을 때 그 판 대금을 그 비트코인으로 받을래 아니면 현금으로 정산을 해서 줄까? 지금 이걸 놓고 업체와 SEC 간 줄다리기가 있었던 겁니다. 자, 업체는 그냥 현물 비트코인 그대로 이제 내주고 싶었는데 SEC는 자꾸 현금으로 그 비트코인 팔아서 현금으로 업체한테 돌려줘야 된다. 자, 이 줄다리기가 지금 SEC의 승리로 지금 끝이 났다는 그런 얘기죠. 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라고 하는 게 누가 봐도 이제 승인 확률이 99%까지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비트코인 가격인데요. 최근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의 다음 가격을 예측한다? 이거 부질없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능성을 미리 생각을 해보자는 차원입니다. 자, 첫 번째, 이미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그 저항선이죠. 이제 돌파라기보다는 더 위로 올라가면 제가 일부러 이거 그냥 원화로 바꾼 겁니다. 우리 돈으로 한 6,200만 원에 한번 그 또 저항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뚫고 올라가면 6,800만 원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제 떨어진다면 제가 그 밑에 지지선 예전에 5천만 원 이하 4,700, 800, 900까지 가면 매수의 적기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기억하실까요? 자, 이 지지선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밑으로 한번 더 내려간다. 자, 최후의 지지선이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대략 비트코인 4천만 원. 자, 이 이하로 내려가면 상승장이 아니라 미니 하락장이 나올 수도 있는 주요한 지지선이라고 봅니다. 자, 뭐가 나올까요? 이건 저도 모릅니다. 근데 이 가격대를 우리가 한번 머릿속에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위에 있는 건 비트코인의 가격이고요. 밑에 있는 것은 이제 오픈 인터레스트라고 해가지고요. 이건 그 기관들이 아니면 개인들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다 떨어진다에 이제 선물, 옵션 이런 걸 배팅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도박판으로 치면 이게 도박 판돈입니다. 지금 도박 판돈이 최근 들어서 많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죠. 가격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쉽게 말하면 올 하반기 들어서 그 인간의
탐욕,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탐욕이 지속적으로 쌓여가고 있다. 이걸 또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해보면요. 지금 탐욕이 쌓여가고 있다는 것은 혹시나 단기 급락이 왔을 때, 조정이 왔을 때 시장이 생각보다 큰 충격에 휩싸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주춤하면 그 충격이 상대적으로 좀 커질 수 있겠다. 자, 비트코인 ETF 관련해서는요, 뭐 막연하게 뭐 좀 더 오를 것 같긴 하죠. 그래서 지금도 단기 홀더들은 비트코인을 실제로 사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 비트코인 ETF 전후로 해서 큰 또 조정이 올 것 같기도 하고 흥분과 불안함이 그냥 혼재되어 있는 요즘이죠. 자, 비트코인 ETF 관련해서요. 시나리오가 크게 보면 저는 이 세 가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데드라인이 현재 그 아크 인베스트가 1월 10일이 있죠. 그래서 1월 8일 월요일, 9일 화요일, 10일 수요일 이 세 날짜 중에 하나 승인이 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 이제 승인이 된다. 승인이 된다면 이제 1번 아님 2번 가능성이 높다. 이 1번, 2번, 3번 시나리오의 지금 공통점은 뭡니까? 중장기로 보면 다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단기적으로 어떻게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그냥 나는 쭉 보유할 거다. 그럼 그냥 보유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특히 이제 좀 뭐랄까요, 수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뭐 이 정도라 보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는 ETF가 승인이 되면 단기적으로 뭐 조정이라고 할 것까지 없이 그냥 횡보다. 그냥 조금 지지부진하다가 다시 한번 뭐 반감기다 보다 해서 연말까지 쭉 더 올라가는 케이스. 뭐 1번이라면 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겠죠. 자, 두 번째는 ETF가 승인이 됐는데 단기적으로 가격이 조금 조정이 올 수가 있다.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이제 쭉 상승을 해 나가겠다. 자, 세 번째, 드물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아크 인베스트, 돈나무 언니의 그 비트코인 ETF를 이제는 연기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데드라인까지 왔기 때문에 1월 10일 전에 거절을 만약 한다면 만약입니다. 제가 볼 때 확률은 낮습니다. 하지만 거절하면 단기적으로 큰 폭락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중장기적으로 상승을 하겠죠. 자, 3번과 같은 경우가 온다면 저는 이거 뭐 거의 인생 기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ETF가 승인이 됐을 때도 이제 약한 조정이 올 수가 있고요. 좀 생각보다 큰 조정이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을 뭐 예측을 맞춰버리겠다라기보다는 내가 세력이라면 어떻게 이것을 활용해서 큰 돈을 벌 수 있을까? 제가 세력이라는 입장에서, 제가 블랙락이라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요,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 ETF 승인이 됐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비트코인 가격이 재미가 없고 심지어 떨어진다? 일반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뭐야, 이거? 비트코인 승인 ETF 됐는데, 이거 왜 안 올라? 라고 실망하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승인 전후, 뭐 아직도 뭐 한 10여일 남았잖아요. 그 ETF 그 승인 날짜 점점 다가옴에 따라서 급등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단기적으로 급등, 특히 이제 올해 하반기 내내 올랐지 않습니까? 이래저래 크고 작은 조정의 가능성 저는 뭐 있다고 봅니다. 뭐 그냥 구체적으로 또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올해 초부터 대량 매입했던 기관들은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산 거죠. 뭐 저기 돈나무 언니, 뭐 GBTC 신탁 상품, 뭐 저기 코인베이스 주식 지금 계속 한 달 내내 내다 팔고 있습니다. 자, 그런 기관들 생각보다 있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ETF가 승인이 된다고 해도 승인이지 실제 ETF가 거래소에 상장이 되기까지 한 달에서 두 달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실제로 기관들이 살 때도 우리야 뭐 그냥 그 K뱅크 뭐 코인원 뭐 농협에 돈 집어넣어서 바로 살 수가 있지만 기관들은 글쎄요 몇 개월 의사 결정만도 몇 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 수요로 이어질 때까지 조금 그 대기 시간이 존재한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거고요. 세 번째, 올해 사실 가격 급등한 거 맞지 않습니까? 그 뭐 솔라나 뭐 아발란체 뭐 체인링크 뭐 안 오른 게 있습니까?
단기 급등은요, 그만큼 조정이 더 깊어지고 오래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뭐 언제 오냐, 얼마까지 떨어지냐, 제가 그걸 알 길은 없죠. 그게 꼭 사실 ETF 승인 후에 조정을 겪을지 아니면 뭐 반감기까지 가서 조정이 될지 둘 다 될지 뭐 미국 주식에 뭐 경제 위기 뭐 폭락이 와서 뭐 그때 뭐 조정을 겪을지 그건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ETF 이 승인 전후로 해서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QCP 캐피털이라고 하는 곳에서요. 마침내 뭐 비트코인 ETF 출시가 다가옴에 따라 우리는 이 현물 ETF에 대한 초기 실제 수요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뭐 뉴스에 팔라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이유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이제 최대 이 QCP 캐피탈이라고 하는 것의 예측입니다. 이게 꼭 맞다는 보장이 전혀 없죠. 어쨌든 비트코인이 최대 우리 돈으로 하면 한 6,300만 원까지 상승이 가능하겠지만 자, 뉴스의 팔라 이벤트가 발생할 가능성 때문에 그 이후에 비트코인 4,700만 원까지 하락한 다음에 자, 그 이후에 다시 반등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뭐 예측을 했습니다. 뭐 이런 데도 있구나.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ETF가 승인이 되고 조정이 비트코인 기준 5천만 원 이하로 간다? 저는 절호의 기회라고 봅니다. 자, 이럴 때 사는 거지. 막 빨간 날 흥분돼 있을 때 손가락을 깨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조정이라고 하는 게 근데 왔을 때 혹은 뭐 좀 더 많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그때 안 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비트코인 1억이 넘고 뭐 1억 뭐 3천만 원, 5천만 원 됐을 때 사람들 줄 서겠죠. 자, 이게요. 뭐 우리가 지금 뭐 웃으면서 보고 있지만 불과 제가 볼 때 뭐 몇 개월, 몇 년 내에 벌어질 일입니다. 자, 비트코인 뭐 저번에 3천만 원, 뭐 15,000달러까지 떨어졌잖아요. 뭐 2천만 원 초반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는 뭐 1,000만 원 간다, 뭐 500만 원 간다, 없어진다. 그때도 그 얘기 나왔었지 않습니까? 자, 이게 계속 반복될 것이다. 뭐 결론적으로는 ETF 승인된 다음에 가격 조정 놀라지 말 것. 자, 두 번째, 조정이라고 하는 건 매수 기회다. 이때 우리가 뭐 평소에 공부했던 것, 뭐 땡땡 코인 사야 됐을 때 저도 그런 코인 많거든요. 그 이뮤터블 X도 있고요. 뭐 아발란체도 충분히 제가 못 산 것 같고 솔라나도 좀 더 샀으면 좋겠는데 그런 코인들 분할 매수하기 너무나 좋은 기회가 되겠죠. 자, 세 번째. 근데 ETF가 혹시 이거 거절된다? 제가 뭐 이게 마지막 기회까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왜냐면 ETF 거절되면요. 시장에 큰 매도 압력이 가해질 겁니다. 이때는 정말 우리가 이를 깨물고 집중 매수를 해야겠죠. 제가 뭐 최근에 매입한 물량들, 뭐 이거는 사실 뭐 사람의 그 투자 성향과 뭐 재무 상황에 따라 다르실 수 있는데 이건 그냥 저의 어떤 사례에 불과합니다. 최근에 제가 매입했던 물량, 제 전체 물량의 5% 됩니다. 근데 이것을 뭐 1월 8일에 승인을 한다면 1월 6일, 7일, 그때 그 주말쯤 되겠죠. 토요일, 일요일 때 좀 많이 오른다 싶으면 저는 일부 익절할 뭐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월 둘째 주 돼가지고 조정이 나온다? 일부 익절을 해놓은 걸로 조금 더 살 생각도 하고는 있습니다. 조정이 근데 만약 안 올 수도 있죠. 안 오면 그냥 어차피 전 익절이기 때문에 맛있는 거 사 먹으러 다닐 겁니다. 이게 이제 저만의 어떤 그 계획이죠. 저만의 어떤 생각의 프로세스를 그냥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좀 한번 그 미리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자, 투자에 성공을 하려면요. 흔히 우리가 뭐 하루에도 수십 개, 수백 개의 기사들이 막 쏟아집니다. 소식들이 막 속보처럼 나오죠. 이게 메일처럼 나오거든요. 자, 이런 소식과 기사들 모두 읽어야 될까요?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어떤 뉴스, 지식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지식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를 왜 하셔야 될까요? 누가 뭐 투자하라고 부추긴 적 있습니까? 그냥 다 본인이 선택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고 많은 뭐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고 뭐 금도 있고 채권도 있잖아요. 왜 하필 코인이실까요? 그리고 왜 하필 땡땡 코인입니까? 그리고 그 땡땡 코인도 언제쯤 사고 언제쯤 팔아야 할지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중요한 투자 결정이 되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내가 그 계획을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 생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블랙락이 또 피델리티가 왜 비트코인, 이더리움까지도 ETF를 지금 신청을 해놨을까? 자, ETF가 승인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바쁘지만, 평소에 쉽지 않죠. 하지만 투자를 하려면요, 깊은 생각이 무조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남들보다 앞서서 매수를 합니다. 이제 앞선다는 것은 남들이 보지 못하고 미처 깨닫지 못하고 주목하지 않은 것을 미리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창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글래스노드라고 하는 분석 업체의 수석 분석가입니다. 자, 이더리움 앞으로 시장 점유율 늘리기 어렵다. 이거 제가 지금 예로 가져온 건데요. 지금 이더리움에 대해서 사실 뭐 다른 코인들은 지금 뭐 가격이 날아가고 있죠. 근데 이더리움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럴 때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 이더리움이 그 지분 증명으로 해서 이 과정에서 기술적 부채와 부담을 떠안았다. 반면 경쟁자들, 뭐 솔라나다, 아발란체다, 뭐 니어 프로토콜, 알고랜드 가격 폭등했잖아요. 새로운 자본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가득하다. 자, 암호화폐 시장에는 신뢰할 수 있고 실제적 장기적인 가치를 제한하는 유일한 자산은 비트코인뿐이다. 나머지는 대부분 도박이며 최악은 사기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글쎄요. 제가 아까 생각의 중요성을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생각 중에 하나가 저는 역발상이라고 합니다. 역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발상은 뭐냐? 지금 이더리움 별로라고 하는데요. 지금 뭐 트위터 피드만 봐도요. 이더리움을 욕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졌습니다. 뭐 심지어 죽었다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이더리움 진짜 별로일까요? 이거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해보실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더리움이요, 디파이에서 담보로 쓰이는, 그러니까 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 기축통화처럼 이 디파이에서 이더리움 많이 쓰고요. NFT, 여전히 이더리움 기반이 많습니다. 물론 솔라나, 뭐 여러 가지 다른 플랫폼 레이어 2들 많이 쓰잖아요. 자, 게임에서도 많이 쓰이고, 레이어 2로 이더리움을 조금 더 빠르고 저렴하게 사용하죠.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달리 가지고 있으면 이자를 지급합니다. 자,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더 낫다고 생각할 기관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많다고 봅니다. 자, 이자는요, 기관들은 그 운영한 자금이 많고 보수적이어서 자, 이자를 몇 프로 더 준다고 하면 그걸로 다 옮겨갈 수 있죠. 근데 가격 상승도 제가 볼 땐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ETF, 내년 5월 전까지 ETF 이더리움 저는 승인 가능성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역발상의 한 사례, 지금 주목받고 있지 못하는 거, 지금 인도죠. 지금 중국은 아예 그 시장 선회를 했잖아요. 시장 개방해서 일반 투자자들도 코인 살 수 있게 문을 열었는데, 인도는 지금 처참합니다. 완전 그냥 마이너스 거래량 97%까지 내려갔거든요. NFT 시장 뭐 NFT 뭐 메타버스 is dead라고 하는 기사 제가 예전에도 보여드렸죠. 처참합니다. 자, 이더리움 죽었다.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자, 투자에 대한 지식이 중요한데요. 저는 생각이 훨씬 더 중요하다. 자, 이렇게 깊이 본인이 한번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깊어지면 확신이 옵니다. 지금 NFT 시장이 죽었지만 나중에 뭐 2년, 3년이 되고 5년이 될지언정 나중에 다시 그 부상을 할 것이다. NFT가 대세다. 자, 이러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큰 행동을 합니다. 제가 왜 큰 행동이라고 했냐면요. 남들은 뭐 이제 소위 막 그냥 팍팍 튀는 코인들 사고 싶어 하잖아요. 그 코인 이렇게 저희는 제껴두고 지금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뭐 예를 들면 디센트럴랜드, 뭐 샌드박스, 플로우 예를 든 겁니다. 그런 코인들의 내가 지금 좀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좀 들어가 볼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서 큰 기회가 오지. 지금 남들 다 올라가는 뭐 니어 프로토콜 최근에 또 많이 올랐었고 알고랜드도 많이 올랐잖아요. 글쎄요. 그런 것은 기회가 이미 남들이
좀 올라타 있는 것은 비싸게 매수하는 격이 되겠죠. 글쎄요, 저는 그거는 조금 지양하자. 제가 여기서 뭐 말씀드리는 거, 뭐 유명하신 분들, 뭐 억만장자 투자자들 다 참고입니다. 참고를 하시되 결국 자신만의 깊은 생각으로 가져가야만 끝내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뭐 얼마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벌 수 있는데요. 결국 내 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결국 자신만의 생각을 가져가셔서 끝까지 성공 투자로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